오늘은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은 1970년대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이나 이와 관련된 모든 것, 예를 들어 정보나 데이터의 학습 관련 속성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인식하고 그로 인해 그 결과를 평가를 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생물학과의 테너 교수는 메타인지는 3개의 프로세스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할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쉬워 보이지만 우리는 계획, 실행, 수정 그리고 실행의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 중에 플래닝의 과정은 그룹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퀴즈를 볼 것인지 등 방법적인 것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릴 것인지도 들어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재 또는 교육 자료를 쓸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지 관찰을 하며 내가 잘 몰랐거나 혼동했던 것에 대해 명확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아직 명확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인지의 세 번째 과정은 평가 과정입니다. 다음 시험을 더욱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추가로 했어야 하는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방법이나 교육 도구들이 효율적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평가를 해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적용하기 쉽도록 비즈니스 관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릴 예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계획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 동안에는 어떤 제품을 팔 것인지, 위치는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콘셉트를 잡을 것인지, 타깃 연령층은 어디가 될 것인지 등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품군을 정했는지, 가게 위치를 정할 때는 어떤 체크리스트 이용해서 정했는지, 그리고 잘 몰랐던 부분이나 새롭게 배운 부분은 없는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리스크는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검사는 어떻게 시행되고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액션 플랜은 무엇인지 등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준비합니다. 마지막 평가 과정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만약 다음 지점을 또 개업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기록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타깃 연령층의 설정이 잘 못되었다든지 사람들의 동선을 평가하는 것에 오류가 있었다고 던지에 자기 평가를 하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인지는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습에서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투자 등 배워야 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부분이라 함은 타고난 인지력이나 IQ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후천적으로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가정 내에서의 교육, 학습 경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노력이 있습니다.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교육이라 함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메타인지에 대한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이나 어떤 도전을 하였다면 교육자나 부모로부터 건전하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차차 부모는 아이에게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에피소드 1편에서도 언급한 적 있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의 저자 조엘 그린블라트는 이런 인지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입니다. 저는 메타인지의 시작과 끝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도 무한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 썼던 글을 1, 2년이 지나서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지? 지금 다시 쓰라고 해도 이렇게 못 쓸 것 같은데 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영감은 잠깐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뛰어난 발명가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업가 그리고 부자들은 독서뿐만 아니라 메모와 글쓰기를 생활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세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억 강화를 통해 글에 포함된 유익한 내용이 내 정신에 더욱 깊게 박힙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메타인지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